소식 들은 며느리도 한달음에 달려왔네요. 어머니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생일 때. 생일 때 괜찮아? 가려고 했었는데 잡지 엄청 좋아해. 유 여사님이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상을 푸짐히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먹어. 완전 비슷한데? 맛있게 먹는 아이안 씨를 보며 즐거워하는 유 여사님. 아들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읽었습니다. 엄마 아리아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대. 여기만 그럼 앞으로 갈게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사실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 여사님. 엄마는 그냥 묵은지를 갖고 오려고 그거 좀 맛있었는데 햇김치 먹어보라고 갖고 온 거야. 살가운 며느리 같은데 눈 한 번을 못 마주치시네요. 직업이 정말 연예인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거가 좀 물어보는 게 좀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 내가. 뭐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나 아니면 그런 거를 내가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 그래서 더 터놓고 얘기를 더 가까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쩐지 한국말도 능숙하고 끼가 남달라 보인다 했습니다. 자기 관리 철저한 연예인 아니랄까 봐. 좀 전에 배불리 먹은 거 열심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행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거 거의 뛰어다니고 또 하루 며칠 동안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그거 체력 키울 수 있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연기 역할을 맡으면 계속 내내 하는 것도 촬영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키울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배우라 불릴 때가 가장 즐겁고 보람있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은 게 많았으니까 그게 유일한 길은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품게 된 거죠. 제가 영화를 볼 때 그 사람 다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너무 멋있어. 저 언니 너무 멋있어. 되고 싶다. 나도 공주 될래. 뭐 이렇게 다 그냥 실제적으로 나는 공주가 아니라 나 여왕이지. 본격적으로는 사실 직업으로 하게 된 게 한국이에요. 데뷔 초엔 누구나 아는 유명 드라마에 출연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죠. 기뻤죠. 또 약간 이제 시작이구나. 그 드라마 상으로 제일 길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도 8편이나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마 끝까지 있을 예정 아니었는데 제가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화에도 나타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뿌듯했죠. 드라마를 마친 뒤 모델 출신 민윤기 씨와 부부로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좀 상당히 좀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저도 이제 그런 같은 또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대리만족 같은 좀 느낌도 있었어요. 좀 아리안이 또 이제 저 대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또 그런 게 또 제가 마치 이룬 것 같은 느낌이고 아무래도 이런 배우 일이 좀 이렇게 정규적으로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긴가민가 하셨어요. 배우 일을 한다고 처음에 막 이런 반응이었고 그 타국에 와서 배우기 쉬운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은 들었지. 내 연예인 활동한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보다 걱정도 있다는 거지. 모델을 그만둔 민윤기 씨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유 여사님이 개업 후 4년간 함께 장사를 도왔는데요. 병원 조리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틈틈이 찾아와 일손을 보태고 있죠. 그런데 유 여사님 이날 기분이 저기압이시네요.
아리아는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지금 저기 여의도 쪽에 봉사활동 하는 이 바쁜 시간에 거기 와서 그거 하고 있냐? 그래? 좀 와서 좀 도와주지. 며느리가 조심스럽다던 시어머니가 이번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아리안 어디니? 아, 지금 밖이에요. 어머니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출근 안 했다. 아들 지금 가게에 와 있다. 아, 근데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뭐 무슨 일 하고 있니? 정원 만드는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 지금, 톤이 좀 지금 너무 바쁜데 지금 올 수 있니? 지금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이게 오늘 약속해놓고서. 그래? 알겠다. 조금 화나죠, 그건. 왜냐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좀 화나지.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 왜냐면 이 바쁜데 봉사활동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바쁜데 봉사활동은 다음에 한 번 더 해도 될 거를 왜 굳이 봉사활동 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유 여사님이 못 참고 며느리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아리야 여기서 뭐하니? 어? 여기? 거기 이게 사실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인데 여기 옥상은 원래 그냥 대충 뭐 심어서 있었는데 먹을 수 있는 약간 공유하는 장원 같은 거. 오빠가 지금 가게에서 지금 바빠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와주라고 하는데 너 이거 하고 있었어? 네. 아유, 그건 아니다. 오빠를 좀 도와주고 같이 해야지. 엄마가 일하다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지금 온 거다. 근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좀 이해해줬으면 한 게 있는데 저도 일이 없거나 그러면 그렇다 쳐도 저도 제 일이 있고 이것도 제 일이 포함된 일부의 일이니까 저도 뭐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머니. 근데 나는 그렇다.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못 온다 하니까 와서 내가 보려고 왔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 내가 봐도. 갑작스런 얘기에 며느리는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엄마는 늘 그런 생각도 했어. 아, 우리 시간을 좀 자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니까 오빠를 돕고 이렇게 잘하고 있겠지 하고 와보니까 엄마는 또 아닌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내가 또 괜히 엄마 마음에 속상하고. 개인적으로 제 일도 있고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어머니가 보는 게 화려한 뭐 TV에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게 저희 일의 10%예요. 나머지 90%는 집에서 준비하는 거죠. 뭐 영화를 보고 검토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보고 또 사람한테 연락을 받고 에이전트랑 자꾸 전화를 하고 오늘 카페에 있다. 그럼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 에이전트 만나서 새로운 일에 대한 얘기를 했다. 아니면 미팅에서 진짜 보이진 않은 데서 저도 할 게 많아요. 고부가 정말 오랜만에 마주보고 한 대화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성격이랑 너무 다르게 표현하니까 이게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저한테 느끼는 게. 어머니는 계속 밝고 좋은 말로 하고 또 오히려 약간 같은 말을 3번을 하셔도 예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어머니가 그렇게 약간 자기가 혼자서 생각해왔던 거를 저한테 약간 결과물로 가져오신 게 제일 좀 당황스럽고 조금 섭섭했던 것 같아요. 도와드려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딱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기 얘기가 너무 하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또 그 얘기를 또 꽉 해서 할 수도 없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많더라고 저 나름대로.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아희한 씨가 세장으로 향합니다. 미안해. 엄마가 같이 안 놀아줬지 오늘. 몽아 너까지 삐지면 어떡해? 응? 그래도 니들밖에 없네. 엄마 맘대로.
다 해주는 이 귀요미들. 별이한테 가고 싶어? 앵무새들에게 위로를 받는 며느리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몽아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노트북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는 아희연 씨. 그동안 출연한 드라마의 장면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따로 없는 그녀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죠. 진짜로 큰 프로젝트 아닌 이상 오디션은 안 불러요. 그냥 프로필 달라고 하면서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해요. 왜냐면 이미 나온 드라마나 찍힌 거를 아예 그냥 통째로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데 원래는 찍어도 사람이 다양히 뭐 찍었으니까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직접 하나씩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그거를 아예 편집해서 만들어야지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로서 대표작은 여전히 3년 전 나온 드라마. 연기할 기회는커녕 방송 관련 일도 최근엔 많이 줄었습니다. 2달 정도 하루에 1년에 2달 정도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이 많이 안 들어온 시기? 작년부터 새 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약간 힐링이 된 느낌? 집에 있으니까 집에 오는데 친구가 기다리는 느낌? 불안정한 직업과 미래.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자기 돈으로 또 포트폴리오 만들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너 이런 뭐 경험이 있냐? Do you have like this experience in this, or do you have like any sort of example, like 샘플 이렇게 보내달라고. 한 번은 했어야지. 또 증거 남아야 돼. That's I feel like that's the thing that's hard about this industry is. And what about your long-term project? 나 고정 스케줄이 있었잖아. 무슨 뭐 매주 이렇게 연기적으로. 근데 바뀌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맞아. 그 내용을 바꿨고 그리고 그 스케줄도 걔 자꾸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또 여름까지는 안 할 것 같아? Yeah, so like now we're just, it's up until summer right now. We have absolutely no schedule and 오디션 보냈는데 없어. 답이 없어.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힘들어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 일이잖아요. 나 켈라한테 배워야 돼. 해피 바이러스. 친구들의 말에 다시 한번 기운을 내봅니다. 시어머니도 친구를 만났습니다. 화제는 단연 연예인 며느리죠. 너무 연기 잘하더라. 나보다 상대방들이 더 전화 많이 와. 오면 솔직히 나는 그래. 어떤데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저기 언니들도 그래요. 야, 니네 며느리 텔레비 나왔는데 너 못 봤냐? 그랬는데 니네 며느리 나왔더라 텔레비에. 막 그러면서 또 그 언니가 또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야, 난 주위의 언니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팬미팅을 한번 합시다. 1대1 팬미팅. 그것도 괜찮다. 자식은 부모의 자부심이라 했던가요? 언니, 요즘에는 뭐 드라마 같은 거 안 나와? 글쎄 요즘은 드라마 글쎄 드라마는 나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글쎄 좀 그러네. 나도 조금 그래서 드라마를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를 하고 있는지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나도 좀 궁금하고 뭐 하게 되면 연락하겠지. 그럴까? 요즘 유 여사님에겐 며느리가 그렇습니다. 요즘 뭐 니네 며느리 뭐 준비하는 거 있어? 요새 니네 며느리는 안 보이더라. 예를 들어서 또 가끔가다 나오다 그전에는 자주 나왔어요. 톤이 달라져. 톤. 내가 며느리가 막 텔레비에서 나오고 막 그러면 뭐 얘기할 때는 음치를 이게 신나지고 조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 좀 말도 좀 톤이 낮아지고 좀 그런 게 요즘은 좀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서 말이 좀 낮아져. 이거 얼굴 표정도 달라.
며느리의 근황이 궁금한 유 여사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엄마. 아들 잘 있었어? 아유 요즘 아리안이 어디 나오는 데 없니? 지금은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나오는 데는 없지. 엄마 친구들이 그렇잖아도 텔레비 보면서 야 전에 니네 며느리는 이렇게 현세에서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던 요즘은 통 안 보이더라.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 궁금해갖고 한번 물어봐 엄마한테 이렇게 자주 이렇게. 근데 그래도 엄마는 이제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 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왜?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을까요? 얘기하지는 말아라. 너가 그냥 엄마가 그냥 그런 건 얘기 안 우연찮게 하게 되면 할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 아리안한테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어머니는 유독 며느리가 하는 일에 대해선 묻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 막 표현을 하고 막 다 하는 성격인데 선생님 며느리한테는 부담이 될까? 아니면 또 아닌데도 내가 먼저 또 괜히 엄마가 또 그냥 편하게 물어봐도 될 것도 내가 또 꼬만 이제 편하지가 않은데 마음을 그냥 이렇게 갖고 그래서 전화가 좀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전화하듯이 아리안한테도 편하게 그렇게 전화해도 괜찮다 라고 내가 한 몇 번 얘기했죠. 한 번은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드라마 미팅이나 오디션을 본 게 있는데 되게 아리안이 그거를 무척 하고 싶었어요. 소망이 이런 게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게 마지막에서 이제 2명 정도 남았을 때 거기서 이제 선택이 못 됐죠. 그때 이제 좀 아리안이 좀 약간 좀 우울했죠. 좀 눈물도 좀 흘리고 이런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보셨거든요. 약간 멀리서 불편해진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가족의 관심은 높고 기대만큼 일은 풀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소식을 알리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부 사이가 상대를 배려하는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왔을 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게 나왔어요. 선선 이게 보세요. 그때 이런 건 해요. 과정은 사실 동편집될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얘기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시나리오가 바꿔서 제 역할이 없어질 수 있어요. 통으로. 그러면 열심히 해왔던 거는 가짜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거를 기대시키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어머니 더더욱 자기 며느리니까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거는 약간 어색하죠.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왜 그거 봤는데 없던데? 그러면 어머니도 좀 쑥스러울 수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좋은 자기의 재능이 있다면 갈 수 있죠. 다른 길을 한번 가보는 거는 한번 생각해봤냐? 한번 묻고는 싶었어. 꽃 생각이 나서 아리안을 주려고 사온 거야. 봄이는 꽃이 있어야지. 안 그래도 우리 집이 너무 없었어요. 그랬지? 이거 아리안 생각해갖고 꽃 산 거야. 감사해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오늘 또 아리안하고 속에 있는 말, 또 하고 싶은 말. 어떤 거요? 아리안이 연예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했고 엄마는 실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 며느리가 와갖고 우리 집에 또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왔는데 며느리가 왔을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좀 더 좋은 또 일이 있어갖고 연예인 하는 일이 잘 됐으면 하는데 또 이렇게 좀 계속 깔리면서 다른 일을 정말 또 우리 또 많은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하면 또 어떨까? 아니면 연예인을 딱
딱 손을 넣고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그만두라고 할까 힘들면은 엄마가 그런 말까지도 하고 싶었어 실은. 또 그렇잖아 연예인만 다는 아닌데 또 그만두더라도 또 하는 일이 또 좋은 또 자기의 또 재능을 갖고 살리면은 그래서 연예인을 그만둬라. 정 힘들면 아들도 힘들고 또 너도 힘들면 그만둬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었어.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며느리를 보자 어렵게 말을 꺼낸 유 여사님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동안에 와서 고생한 생각하고 자기도 많은 거를 했을 때 힘든 것도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좀 말은 없어도 성격이 좀 많이 속으로 많이 그걸 이겨내는 것 같아서 혼자서.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약간 끝을 봐야죠. 뭔가를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저는 되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저랑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의견이 변하지 않으면 전 그거를 그냥 무시해서 그냥 지칭하는 스타일이에요. 고부가 시어머니의 고향 강화도로 향합니다. 비가 오는 흐린 날씨도 모자라 차 안 공기마저 삭막한데요. 이번 여행으로 두 사람이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엄마 왔네. 아리아나 싸 안아줘.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올해 90이 되셨다는 유 여사님의 친정어머니시래요. 아이고 머리도 퍼머하셨나?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고 뒤집었으나 잡디 그냥 아이고 머리. 귀여운데요? 머리 예쁘게 하셨는데요? 손자 며느리라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고구마 니들하다 미리 차다 시쳐서 갖다 쪘다는 그런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 엄마? 우와 고구마다 맛있겠다. 달콤한 냄새 난다.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된 유 여사님이 종종 찾아와 함께 심고 캔 고구마랍니다. 요즘은 고구마가 맛있어. 심은 사람이 멋있어서 그래요. 시어머니로 불리기 전에 유 여사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할머니, 어머니 어렸을 때 어땠어요? 우리 애들은 어디 앉아라 하면 가만히 앉았어. 누가 오신다 그리고 여기 앉아라 하면 가만히 앉았지. 말썽 하나도 안 했어. 그래갖고 아이들은 속 시키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시는 거죠? 습한 게 없었으니까. 딸은 하나 구역에 길러갖고 어디 구태 하나 안 먹고 곱게 자랐어. 말썽도 안 오고 말도 잘 듣고.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다는군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돈은 잘 벌었는데 난 남편이 다 갖다 버렸어. 할머니가 그게 아니고 엄마가 돈 벌고 하니까 엄마 생각해서 할머니가 봐주신 거지. 다 손주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지. 엄마 우리 아들들 둘이서 할머니가 봐준 거 진짜 지금도 잊지 않아. 가정을 꾸린 뒤 아픔이 많았다는 유 여사님. 이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게 항상 미안함으로 남아있는데요. 일하러 댕기고 그럴 때가 제일 안쓰러워. 혼자서 외로운데 그렇게 하니까. 혼자서 뭐 많이 못 도와줘서 멀리 도와줄 있으니까 게 또 있어. 돌아오고.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난 도와준 거야. 엄마가 힘인데 뭐 엄마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유.
돈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고 누가 많은 게 없어, 엄마? 돈 많이 넣은 거 그냥 모아놓은 거 없어서 애들을 내가 마음대로 많이 주지 못해서 그거가 한이 돼요. 줄 게는 마음을 주면 되는데 뭐가 돈이요. 지금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셔서 나는 행복하고 좋아. 내가 가진 모든 걸 줘도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게 또 할머니랑 비슷해요. 할머니도 그랬잖아요. 그게 할머니로 이어서 어머니가 그 마음을 가진 약간 정이 되게 그냥 깊은 가족이라고 봐요. 돈만 해결이 된다는 이식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머니도 그거 살짝 약간 돈 더 벌었으면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약간 사랑의 표현은 저의 사랑의 표현은 약간 직접 다가가서 전달 뭔가를 해주는 게 저희 방법이거든요. 엄마가 여기 옛날에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 살던 곳이야. 한번 와봐라. 100년도 넘은 이 집의 부엌은 유 여사님의 어릴 적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때 나이가 9살이었어. 엄마가 여기서 밥을 지은 거야. 줄 수 없잖아 이건 9살짜리가. 이렇게 어떻게 들어? 침으로 이렇게 밀고 이런 식으로 밥을 했어. 이렇게 밀수있는 거구나 이게. 9살이면 그 나이에 이 가마솥에 밥을 해갖고 할머니가 난리가 나서 막 놀래갖고 불날 뻔했다고 난리가 나서 엄마한테 설명하고 나중에는 또 한해가 들어서 울었다면서. 밥을 했는데 밥을 했긴 했는데 너무 적게 한 거야. 엄마가 밥량을 잘 몰라서. 그래도 내 밥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먹을 수 없죠. 어머니한테 들려야 내 밥도 없고 밥도 적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울고 그랬지 여기서. 짜잔! 우리 밭에 갈까? 응. 아이고 오늘 무슨 밭에 가서 일을 할까? 제일 좋은 고구마밭. 고구마는 아니고 마늘하고 양파밭에 가보자. 응? 응. 유 여사님의 가꾸는 고향 텃밭입니다. 몸에 냉이. 이거 빼면 돼요? 어, 그건 냉이. 냉이는 왜 여기 있지? 아, 요거로 된장국 끓여 먹는 거야. 여기 풀 있는 거는 하나씩 다 빼면 돼? 다르게 생긴 거? 이거 다 풀이잖아. 풀매. 이것도? 어. 이거는? 그것도 풀이야. 따따라. 예쁘다. 시금치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먹고 싶다. 다음에 왔을 때는 아리안이 와서 마늘도 이거 해야 되고 또 양파도 해야 되고 아리안 일하러 와야 되겠네. 며느리가 한결 편해졌는지 유 여사님이 도와달라는 말도 먼저 하시네요. 일해보니까 어때? 재밌어? 저는 풀 냄새가 좋아서 이런 데 있는 게 좋아. 안녕. 또 뭐 봤어? 벌레. 안녕. 돈 벌레.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 할까요? 고향 땅을 밟으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내 옛날에 내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하고 같이 이거를 같이 도와서 이거 일을 다 했어. 친구들이랑 안 놀고. 안 놀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엄마 혼자 일을 하시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또 일손이 바쁘니까. 근데 딴 사람 없었어요? 알바 같은 거? 오빠도 일했고 동생도 일했고 다 같이 일했어. 가족. 시골에 그냥 할머니가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마음에서 그냥 일을 한 거지. 근데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하게 됐다으면 나 마늘 절대 안 먹어. 얘 마늘 개고생하는데 안 먹어.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역시 한국인은 우리나라보다 낫다. 일을 해야 되니까. 난 엄마는 착했어. 일하라면 일했고 그랬어. 아리안처럼 개고생한다고 일 안 하면 어떡해?
어릴 때 부모를 도운 것처럼 커서는 자식에게 힘이 되길 바랬습니다. 나는 오히려 아리안이 연예인 배우라는 거는 엄마는 오히려 너무 좋았어. 아들도 배우는 아니지만 모델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거는 엄마가 조금 힘들 때였어. 돈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라도 날 것 같았는데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궁리를 여러 날 했어. 그럼 마음 아프고 가슴도 아프더라고. 아, 우리 아들이 멋있게 모델을 하면 참 멋있을 텐데. 유 여사님에겐 아들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큰아들이 나한테 이랬어. 우리가 엄마가 진짜 이렇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우리가 과연 꿈이 자기가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실은 엄마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연예인 며느리가 더 신경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했던 선택들도 어머니를 위한 건 사실 미안할 게 없어요. 미안할 거 없을까? 그렇구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아껴야지 남을 아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서 저는 뭐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위로에 유 여사님도 옅은 미소를 되찾는데요. 내 어머니는 그게 평생 들고 다녔던 무게가 아닐까 싶은데 그 무게를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그건 좀 본인의 인생도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 세대보다 더 앞섰던 멋진 분이 아닐까 싶은데도 그거를 미안하게 생각하시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귀엽다. 볼 게 많다. 아니 저 이런 게 좋아요. 약간 하면서 봤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강화도의 특산품이라는 화문석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써보세요. 아리야, 엄마 써볼게. 어떤 거 봐. 이래야 고구마. 고구마 심어? 이거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 고구마 심긴 그렇지 않아? 어릴 때 친정어머니가 화문석 짜는 모습을 보고 돕기도 했다는 유 여사님. 며느리가 신기해하자 함께 체험까지 해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실이 삐뚤빼뚤 안 거리게 짜면서 너무 세게 하면 줄 말고 이게 끄는 거죠? 네, 그걸 끊었을 때 줄이 끊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오래됐구나. 어허? 고부 솜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잘하시네요. 며느리가 솜씨가 손재주가 좋아요 나보다. 우리 아리안이 이런 얼마나 줘야 안 돼?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오히려. 그렇지 않아? 아리안이 워낙 손재주도 있지만 눈에 보면 그거를 굉장히 빨리 터득을 해서 엄청 빠른 것 같아. 저 배우라는 걸 하고 싶은 게 모든 거 다 하고 싶다는 거, 모든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뭐 배우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해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아리안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되지요. 제가 즐겁게 뭔가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좋아해 주시고 사람한테 뭐 자랑하고 저한테 칭찬해 주는 게 그거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보는 게 제가 좋아해요. 시간이 멈춘 섬이라고도 불리는 강화도. 고부가 그때 그 시절 여고생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 둘이니까 어머니는 못 해주네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땡겼다 하고 다녔는데 아니 어떻게 땄어? 그런 식으로 땄구나 땡기를. 우리는 이렇게 따고 다녔는데. 둘 다 있던데요 사진에는. 그냥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세 개로.
추억 여행에 기꺼이 동참해준 며느리가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리야, 우리 오늘 만났는데 우리 교복 입고 사진 한번 찍어볼까? 어떻게 생각해? 좋지. 옛날 그러면 생각하고. 우리 그 주말에 뭐 영화 보러 가고 그럴까? 그럴까? 남자들을 보러 갈까? 남자들 좋지. 넌 누구 좋아하니? 가서 봐, 제발 나한테 반말 시작하네. 아니 옛날 생각이 너무 들었어 나는. 그래서 야 고등학교 때 내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주 너무 즐겁고 저도 참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귀여우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꾸 공격을 해. 며느리가 자꾸 공격을 해. 공격이라니요. 접근이에요.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아마도 저를 그냥 아직 어색한 며느리가 아니라 조금 고등 때 알고 지내던 그 친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바람이 있네요. 좋은 차를 생각한 것 같고. 사실 우리 집은 아이스크림보다 초콜릿 같은 거 쿠키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보다는 쿠키인데 이거는 두 개 다 있잖아. 그 다음엔 뭐? 이거 먹고 어디 갈까 우리? 그러게. 너 생각 안 해봤어? 너 생각하고 온다 그랬지? 사람 구경? 응? 사람 구경하러 갈까? 그래. 시내 앉아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아니야 우리 시장에 가서 우리 먹으러 가자. 튀김 먹으러 가자. 튀김? 튀김이 참 좋아. 콜. 콜. 그럼 누가 사는 건데? 사는 걸 정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해야 되니? 난 너가 이기는 거 싫은데 가서 오늘 내가 이겨야 될 것 같다. 가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다. 알겠어? 이렇게? 안 가르쳐줘 너는. 해봐. 나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번 돌려. 너 딱 보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서. 가자. 너 했어? 준비했어? 준비했어? 그래 하야. 하자. 가위바위보. 야, 너. 근데 두 분이 여기 온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친구처럼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색하네. 주야. 남자원해. 처음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두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친구 부럽지 않은 사이가 됐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두 여인이 꼬였던 과거의 매듭을 풀어갑니다. 전에 한번 드라마를 한번 또 찍을 거진 다 왔다고 하면서 오빠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러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리안이 노란 머리를 원했다. 순간에 그날 확 바뀌었어. 거기서 눈물바다가 된 거야. 그래서 울길래 그래서 야 드라마가 저렇게 하고 저게 저렇게 힘들구나. 저 여기 다 돼서도 이렇게 확 바뀌고 이럴 때는 얼마나 또 자기의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우는 그 모습에 눈물이 진짜 그때 보고 내가 아리안한테 요즘 뭐를 하고 있니? 뭐 너 준비하고 있니? 그 얘기를 내가 안 했던 거야 한 번도. 그래서 내가 엄마가 또 그런 게 또 마음이 아파서 다가서지 못했던 거야. 속으로 수없이 삼켰던 말이 드디어 며느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좀 물어본다는 것보다도 걱정이 많아서 좀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런 말을 빼고 다른 말을 하려니까 이게 좀 걸리죠, 마음에. 그래서 그때 엄마가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이미지로 캐스팅된 게 거의 90%니까 저의 능력을 떠나서 캐스팅이 될 때가 많으니까 그거를 그냥 이길 수 없고 그걸 나름 저대로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답답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런 얘기를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으니 사실은 뭐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그냥 어머니도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뭐 예를 들면 오디션 땄다 잘 된 것 같아 드라마가 오거나 뭐 영화가 오거나 그럴 때 바로 연락 못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뭐 이건 나왔다 큰 프로젝트다 근데 어머니가 그거 너무 좋아하시고 기대하면서도 친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하게 되면 또 그 친구들이 물어볼 때 어머니는 아 그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비로소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려. 무조건 하게 된다는 거는 아니고 나도 알고 이제 계시지 서로 않으면? 서로 우리 대화할 때는 엄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됐으면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엄마가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고 나오면 기대를 해요. 그때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나오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한테 친구한테 보내드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돼요. 조심하며 머뭇대기엔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는 고부가 응원도 비판도 할 수 있는 서로의 찐팬이 될 수 있겠죠?